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천농단이 이어지면서 텃밭인 호남 민심이 심상찮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호남 언론들이 일제히 나서 이재명 대표의 불공천 공천을 망천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호남 언론이라고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공천이 정상적으로 보일 리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호남 언론들이 일제히 이재명 대표의 공천을 비판하는 것을 보면 호남 민심 역시 심상찮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남 언론이 돌아설 경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안철수 신당이 호남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것도 안철수가 좋아서라기보다 문재인이 싫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지금은 궁색한 처지에 내몰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호남 출신으로는 아직까지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관망하는 민주당 컷오프 의원들이 이낙연 대표에게 희망이 있다고 판단하면 충분히 힘이 쏠릴 여지는 남아있는 셈입니다. 민주당의 안방인 광주광역시 공천의 난맥상을 짚어보면 호남 언론들이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주 광산 을지역구에서는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1, 2위 후보가 컷오프되고 3, 4위 후보가 경선에 포함되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반발에 이어 상경투쟁, 삭발 단식 이렇게 반발이 심해지자 재심이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또 전남은 10개 선거구 가운데 한 곳도 아직 경선 지역이 발표되지 않아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갑에서는 비명계 현역인 송갑석 의원을 제외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등 반민주적 밀실 비선 사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지만 이러는 민주당을 곱게 봐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며칠 전 페이스북에 광주 곳곳이 경선 홍역을 치르고 있다. 광주의 봄이 뒤숭숭하다. 이렇게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광주 언론들 논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도일보 윤종채 디지털 뉴스 본부장은 기명 칼럼을 통해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양상은 내전에 가깝다. 친명과 비명이 싸우다가 비명 일부가 당내 살벌한 분위기를 스스로 못 견디고 제3지대로 뛰쳐나갔다. 그 자리에는 친명 완장을 찬 사람들이 공천을 노린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공천 행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했습니다. 친명은 친문 등 비명을 포용해서 내분의 불씨를 안고 가느니 차라리 총선에서 지더라도 확실한 친명만 남는 당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듯하다. 이겨놓고 쫓겨나는 것보다는 지더라도 당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처럼 총선 후 당권까지 염두에 둔 싸움이다 보니 친문 적자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 생존 대 생존의 투쟁으로 공천 내전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눈은 벌써 2027년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듯하다. 총선에서 당을 친명으로 물갈이하고 잠룡들은 공천을 배제해서 당내 견제 세력이 없이 다음 대선까지 독주하겠다는 게 행보다. 그래서 이 대표를 야권 유일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한 정지 작업이 이번 총선의 핵심이라는 말이 여의도 정가에 나돌고 있다. 이렇게 전곡을 찔렀습니다. 또 특히 장흥 출신의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총선에서 당선되면 야권 유력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남 장흥 출신의 친문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친명의 방해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의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이 대표의 민주당엔 문재인 정권 세력과의 통합도 화합도 필요치 않다는 듯 싶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사당화 지적에도 이유가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100일여 앞둔 2021년 11월 20일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이 대표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비명 의원들을 축출하면서 사당화 의지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국민과 지지자들, 특히나 이 대표와 공존해온 친문까지도 바야흐로 민주당은 정말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다는 살벌함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민주당의 어수선한 모습이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에 들리고 있는 공천 과정의 잡음은 느낌이 심상찮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천 의혹과 함께 이 대표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고 나섰다는 부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윤 본부장은
연이은 민주당의 분열과 공천 갈등 국면에서 도드라진 게 이 대표의 리더십 부재다. 비주류 의원들의 탈당 사태 당시 당 안팎의 통합 호소에도 침묵으로 응대했다. 공천을 둘러싼 파열이 커지는데도 이 대표는 보이지 않는다. 찐명, 친명, 친문, 비명을 가르고 다투는 행태는 2016년 총선 때 새누리당의 진박 간별 파동을 떠오르게 한다. 새누리당은 그래서 폭삭 망했다. 그때 데자비처럼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가 이런 추세라면 120석도 못 건질 것이다 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민주당의 총선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검찰공화국의 여당이 아무리 인기가 없더라도 망천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친명공천 잡음을 민주당이 잠재우지 못하면 민심 위반으로 여당 아닌 야당 심판론이 얼마든지 대두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무등일보도 오늘 자사서를 통해서 민영배 의원의 광주 광산을 지역구 경선 후보 선정 과정에서의 오락가락했던 당 지도부를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꼼수 공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이 이를 번복하고 나서 모양새를 더 구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벌어진 민주당의 불공정 공천 논란이 관련 후보자는 물론이고 지역민들의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켜서 지역선거 구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대 총선처럼 민주당 등 정치에 염증을 느낀 시민들이 정치 혐오로 아예 투표장을 찾지 않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라면서 호남의 투표율 급락을 경고했습니다. 사설은 또 민주당의 불공정 공천 논란을 경계한다면서 경선이 당선인 광주 전남에서 행해진 노골적인 친명 챙기기가 자칫 지역민들의 반민주당 정서를 양산하고 타 지역으로까지 확산될까 걱정이다. 민주당은 절체절명의 시대적 변화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일보도 오늘 자사서를 통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에 대한 논란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공천 잡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스템 공천에서 국민의힘이 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민주당이 텃밭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민심이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진정으로 정권 심판을 이루려면 텃밭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 공천의 성공 모델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호남 언론들의 이 같은 질타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어느 정도 흔들어 놓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만약 앞으로 남은 공천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그야말로 엿장수 공천을 계속한다면 호남 민심 역시 이 대표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아마 오늘 호남 언론들의 경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